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고점이 형성되는 이 원리,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팔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걸 안다고 해도 고점에 팔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멤버십 영상이나 이전 라이브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를 했지만은 이 고점의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루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짧게는 뭐 1-2분 정도 안에도 이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점은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점이 형성되는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은 이 고점이 형성되는 시간, 그리고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고점이 왜 생기냐를 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단순한 이 실생활에서의 예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지만은 허니버터칩 들어보셨죠? 예전에 허니버터칩 광이 일어날 때 단순히 과자에 불과했고요. 그냥 포테토 칩에다가 약간 버터와 꿀 향이 나는 그런 과자였는데, 그게 웃돈을 주고 팔고요. 꼭 어떤 과자를 사야지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니버터칩 공기를 파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려면요, 나보다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고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고점은 뭘 알 수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많아지면요,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있는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여윳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요. 그러다가 여윳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통을 뚫건 월급을 갖다 넣건 여러 가지 수단을 써 가지고 돈을 더 넣어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심리상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빚의 가장 마지막이 신용입니다. 신용은 우리가 신용카드의 그 신용과 또는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과는 달라요. 말 그대로 담보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담보가 되고요. 그 주식을 담보로 일정 금액만큼 빌려주는데, 그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어 지나게 되면은 갚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떨어지면은 청산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인간의 욕심과 나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 가장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바로 신용이다. 그거고요. 그다음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저기 주식 투자하지도 않는 저기 어 어떤 아무개가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한다. 삼성전자 역시 사야 된다. 역시 삼성전자를 사야지만 장기 투자에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나게 극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면서 뉴스로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항상 고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허니버터칩 없어서 못 판다. 1 인당 1일 물량 제한. 허니버터칩 공기도 팔게 되는 실정 하면서 막 떠들으세요. 그럼 뭐예요? 야, 저거 내가 허니버터칩이 풀리기만 하면은 내가 왕창 사들여 가지고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때 그거를 왕창 사들이는 순간 내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시가 과자라서 그 고점에 대한 얘기가 와닿지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요 포인트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대학 입시, 명절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쉽게 사는 사람, 가장 코주머니를 금방 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비싸게 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에 누군가는 팔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왜 팔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조용했을 때 샀기 때문에 팔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피날레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순식간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의 신용 물량이 상당히 높고 주가지수 상당히 높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밋빛 희망들이 넘쳐나게 되고, 목표 주가가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그 순간, 에코프로나
이 삼성전자의 이 1월 달 1월 11일 날 이때의 모습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비중을 조절하고 그 비중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을 때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고점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도 과열이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르침이 나오거나 이런 고점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간 서서히 이제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익어가듯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걸로 주가 지수인데요. 주가 지수의 고점을 보게 되면은 항상 요런 식으로 주가가 요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횡보는 생각보다는 길어요. 한 2주 정도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변동폭은 상당히 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높으면은 반드시 꼬꾸라지게 되겠다. 지금 신용이 거의 21조 7천억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보통 22조에서 23조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신용으로 살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 이제 1월 11일 날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요. 온통 도배가 됐어요. 여기 이날 2021 년도 새해 올해 뭐 대박이 난다 어쩐다 하면서 또 대박이 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 배당락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이제 슈팅이 됐는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9천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파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앞에 구간이 여기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 터진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이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물량들을 올고씩 비싼 금액으로 계속해서 사 주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나보다 비싸게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포커창에 단 한숨 단 1분 만에 깨닫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는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땡큐하면서 파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비중을 늘려가고 눌림목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일정 기간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고점이 형성되는 과정보다도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그리고 실전 활용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